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10월 10일,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오전 시험 한번 같이 보고, 네, 오늘 책 내용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목이 이제 실적 피크, 네, 이런 주제로 한번 글을 써드렸고요.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이 채권 수익률에 의해 이 장중 변동성을 좀 키웠습니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이 제롬 파월 의장의 이 발언 이후에 지수는 좀 꾸준히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고금리와 이 긴축 통화 정책은 주식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달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서 기업의 이익이 좀 줄어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는 배당금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우려에 3분기 실적 피크라는 우려도 좀 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팩트세트에 따르면은 S&P 500 기업의 순이익은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한 19.2%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순이익은 올 상반기 한 20% 이상 증가했고요. 그러나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은 전년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은 지난 3분기 28.1을 고점으로 이번 4분기와 내년 1분기 각 25%, 12.4%로 좀 감소하는 좀 둔화를 예상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최근 우리 시장도 조금씩 실적 잠정치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 예상하기는 좀 힘들지만은 3분기 실적 전망치 대비 잠정치가 좀 줄어들 것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는 것. 아무래도 실적이 감소한다라는 건 그닥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장 이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 실적을 미리 선반영하여 미리 이제 빠졌던 것인지 아니면 실적 따라서 주가가 하락으로 접어들 것인지 그거는 또 조금씩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도 민감하게 지수를 좀 주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좀 많이 지겨우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장이 굉장히 지겹고 힘든 나날들이거든요. 이렇게 하락하는 이 시장에서는. 하지만 지수 자체에 집중을 해야 계좌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 저희가 너무 지겹도록 말씀드린 그 얘기. 근데 어쨌든 돈을 뭐 많이 잃어서 주식 시장을 떠나는 것보다는 더 좋은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좀 지겹지만 지수를 좀 계속해서 집중해서 한번 지켜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오전 시험은 가볍게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책 내용을 한번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시 리버모어의 어록은 첫 번째, 자, 주제는 영원한 주도주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보면 여성용 의류나 모자, 값싼 장신구의 스타일이 유행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듯 주식시장의 이 주도주는 오래된 것은 도태하고 새로운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주도주가 부상할 것이고 예전 주도주 가운데 일부가 탈락할 것이다.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덧붙인 말을 보면은 주도주를 따르되 이 화무시비롱이라는 옛말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한다. 오늘의 주도주들이 불과 1년 뒤에는 주도주가 아닐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뭐 그리고 뭐 이번 연도 초에 있었던 주도주들이 이번에 시장이 만약에 다시 상승할 때 주도주는 바뀔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오전 시황에도 써드렸듯이 뭐 성장주가 될 것이냐 민감주가 될 것이냐 대장주는 계속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 어떤 좀 뭐랄까요 저희 표현으로 사랑에 빠지는 종목의 사랑에 빠지는 걸 굉장히 좀 위험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두 번째 이제 어록을 보면은 틀렸을 때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싸우거나 경합을 벌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개인이든 집단이든 다른 투기자와 절대 싸우지 않는다. 나는 단지 그들과 의견이 다를 뿐이다. 다시 말해, 시장을 둘러싼 기본적인 여건을 읽어내는 내 시각은 다르다는 것이다. 이 극작가들이 비즈니스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싸움이 아니다. 그건 순전히 사업상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다. 나는 사실
오로지 사실들에만 집착하고자 하고 그것에 따라 내 행동을 결정하려고 애쓴다. 이 버나드 앤 바루크가 엄청난 부를 축적한 성공 비결도 여기에 있다. 때로는 이 사실들, 그러니까 즉 필요한 모든 사실들을 확실하게 볼 수 없거나 미리 내다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혹은 논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할 때도 있다. 어떤 경우든 이럴 때는 손실을 본다. 내가 틀린 것이다. 틀렸을 때는 늘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투자자라면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응당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는 건데요. 실수를 저지르는 데는 누가 먼저 할 것도 없고 예외나 봐주는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실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즐겁게 손실을 만회할 방법을 찾아 나서야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틀리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틀리는 게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건 깔끔하게 인정하고 즐겁게 손실을 만회할 방법. 어떻게 다음 전략을 구상해 볼까? 요런 것으로 좀 생각이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을 또 한번 보면은 또 직접 돈을 걸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내용 한번 좀 볼게요. 자, 알다시피 평생 해온 일이라고는 주식과 상품 거래밖에 없었다. 약세 시각을 갖는 게 틀린 것이라면 당연히 강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다. 강세 투기자가 되는 게 맞다면 매수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었다. 예전에 판비치에서 친구가 이제 패턴이 18번이라고 했던 이 직접 돈을 걸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라는 말처럼 나 역시 시장에 대한 내 판단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반드시 증명해 봐야 했다. 이 증명이란 매달 말 증권회사에서 보내오는 잔고증명서를 통해서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고증명서를 통해서만 가능했다라는 건 실제로 돈을 넣어봐서 내 의견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돈을 걸어야지 와닿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자기 돈으로 직접 베팅해봐야 알 수 있다. 네, 그렇죠? 머릿속으로 가상의 투자를 아무리 많이 해본들 프로의 감각을 익힐 수는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죠. 이제 모의 투자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의 투자도 어찌 보면은 뭐 연습하기에는 괜찮죠. 사고 파는 거를 연습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실제 트레이딩 감각을 익히는 데는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심리가 반영이 되지 않고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뭐 심리가 반영이 되지 않아서 크게 영향이 없거든요. 실제 돈을 걸어봐야지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프로의 감각을 익힐 수는 없다라는 거고, 수영 교본을 아무리 많이 본다 한들 물속으로 뛰어들지 않는 한 제대로 헤엄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수영 뭐 교본책만 많이 본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직접 돈을 걸어봐야 한다,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넘어가서 또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기회는 불확실할 때 잡아야 한다. 내용 한번 좀 볼게요. 자, 이 사례에서도 여실히 입증되듯이 자기가 어떤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밝혀내려고 애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런 이유를 손에 넣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적시에 나섰을 경우 충분히 잡을 수 있었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 것이다. 투자자든 투기자든 꼭 파악해둬야 할 단 한 가지는 한 가지 이유는요, 시장 그 자체의 움직임 뿐이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움직임이 자신의 예상과 틀린다거나 마땅히 가야 할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자기가 내린 판단을 바꾸고 즉시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이유인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하라. 어느 주식이든 그렇게 움직이는데 항상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 점 역시 기억해두라. 기회는 그 이유가 확실히 알려지기 전에 붙잡아야지, 이유가 밝혀질 장래 시점까지 기다린다면 때는 이미 늦어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이제 덧붙인 말을 보면은, 여기서 언급한 사례는 이 1939년 9월 독일이 이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의 일이다라는 건데요. 당시 주식시장은 선전포고 이후에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 뒤 자연적인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가 다시 회복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철강업종 주식들만 예외였다라는 겁니다. 이 철강주는 영국 및 캐나다 정부가 보유한 이 보유 주식을 대규모로 내다 팔았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질 것은
4개월이 지난 다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확실하다면 주가가 끊임없이 등락할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고 결국 주식 투자란 이런 불확실성에 베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공감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이유를 밝혀내려고 하면은 이미 때는 다 늦었다라는 거거든요. 이 주가의 가격 그 자체, 시장 그 자체에 집중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시리버머의 어록을 한번 오늘도 좀 마음속에 새겨 보면서 좀 오늘 시장을 시작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저희는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